그러면 저희 바로 그 성적 연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교육과정 관리부터 하는데요. 저희가 성적 연수인데 교육과정을 왜 하냐면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성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만 한번 해주십사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보통교과, 그러니까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교육과정의 일반 보통교과들은 이 교육과정,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 여기에서 편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교과를 선택하실 때는 예전에는 그 국어에다가 놓고 전문 교과를 검색해도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편성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조회를 할 때 좀 변경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에서 안내해드리고 전문교과 1도 동일하게 편성하시고 전문교과 2의 기초 과목도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 다 하셨을 거고 능력 단위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전문교과 2 과목만 하시면 되고 능력 단위 편성하실 거면 여기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해당 기초 실무 과목에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무 과목 여기에서 이렇게 편성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일반고에서 좀 활용하실 부분인데 전문교과 2를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국어에다가 놓고 이 프로그래밍을 검색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국어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편제할 때는 그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성적 처리하고 애들 생기부 나올 때 국어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성적을 순서대로 다 풀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편제 다시 하고 성적 처리를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교과 1을 할 때에도 현재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 화면은 나이스 보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체크를 해야만 아이들 생기부에 공동, 타기관 혹은 뭐 공동 이런 게 뜨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요거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동교육과정 운영하시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편제를 잘못했을 때 성적 처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성적을 수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편제명만 클릭해서도 정상 편제를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처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국어로 되어 있는데 방송 콘텐츠 제작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성적 처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얘를 그냥 변경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굳이 다 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아이들 생기부 탭에 가서 그냥 전체 전체 반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영 항목을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선택하고 개인별로 편제가 바뀐 아이들만 개인별로 반영을 해주셔도 아이들 생기부에 자동으로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혹은 전체 반영 눌러가지고 모든 학생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성적 처리하려면 당연히 담당 교사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한 다다음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목 코드 부여하시고 이제 문항정보표 슬슬 작성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과 담당 교사가 선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설 과목에 대해서 교과 담당 교사를 등록해 주시고 이것을 등록하는 이유는 과목 코드를 부여하고 수행평가 영역, 그다음에 뭐 만점 관리 이런 거를 하실 때 조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편성이 학생들도 다 수강생도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수행평가 영역별 점수, 그러니까 뭐 A 영역 20점, B 영역 20점, 그래서 뭐 지필 60, 뭐
1차 30, 2차 30 해가지고 총 100 이거 맞출 때 거기 점수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작성할 수 있는 선제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어 있는 내용일 거라서 빠르게 지나왔고요. 바로 그러면 1차, 2차 집필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적 연수가 학기 말은 제외하고 1차와 2차 집필 평가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간략할 거예요.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갈 건데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아 그렇지 이거 확인해야 되지 정도로만 확인하는 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 변경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검은색은 다 변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기존에 각 학교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요했던 거는 과제형으로 수행평가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논술형 평가만으로는 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과목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수행 평가를 논술형 100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논술형도 있고 다른 어떤 면접이든 구술이든 뭐 다른 어떤 활동이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연구부에서 하는 학교도 많으니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계속 하고 계셨을 텐데 인정적 부여 기준은 미리 사전에 안내를 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이제 하니까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생 인정점 부여 산출식을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넣어서 마련을 해두시고 그 지침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지난주쯤 공문이 와서 학교를 다 좀 고민에 빠뜨릴 것 같은데요. 지필평가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데 범위와 방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이 남아요. 아직 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이 최종 마감이 되지 않은 학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규정으로 들어가거나 어쨌거나 학교장이 뭔가 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어떤 내부 기한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꼭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그냥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게 조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생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종이 출력물로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협의를 나누셔도 되고 또 게시판에 뭐 10일간 공개하고 11일이 지난 이후에는 내린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마크를 새겨가지고 PDF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꼭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작권이 학교에 있다는 내용도 반드시 같이 그 파일 업로드 하실 때 그 문구를 넣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과목이 국어라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지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1차, 2차 어떤 3차 저작물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고 배상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어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 이걸 공개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를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학교에서 특정인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서 학교장에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과의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논술형 100으로 하면 안 된다. 확인을 해주시고 논술형 평가는 35% 이상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체육예술교과분이거나 아니면 뭐 전문교과에서 체육예술교과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전문교과 2 경우에는 20% 이상의 논술형 평가를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지필평가를 1회만 실시하면 그 지필평가는 50% 이하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50%로 설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50%
50%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요 이하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성적의 40% 이상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제학교 그룹 관리는 아마 아예 안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는 특성화학교에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요 탭 자체가, 창 자체가 아마 안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지금 그 나이스에 올라와 있는 게 시트 스캔 방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쓰는 그 A4 용지 크기의 그 용지를 시트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 손바닥만한 거 정도의 그 카드만 리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 중에 요거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일하게 원래 하시던 대로 CSV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하도 하시던 대로 그 CSV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차이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OMR 카드 리딩, 그러니까 나이스에 심겨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 CSV를 자동으로 암호화가 돼가지고 탐색기로 검색을 해도 읽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이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그 CSV 파일을 업로드하는 학교에서는 요 암호화만 잘 해주시고 보안만 유지를 해주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곧 조금 더 지나면 이 시트 스캔 방식도 지원을 해줄 텐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1회, 최초 1회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설치를 하시고 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아마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최초 1회 이 프로그램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동일하게 똑같이 업로드를 스캔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OMR용 코드 관리인 거죠. 그래서 그 OMR 시트, 그러니까 시트든 카드든 이거를 사용하신 학교에서는 이 학과 코드를 무조건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또 좀 차이가 뭐냐면 학과 코드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과목 코드는 또 이게 학기별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작년에도 2학기에 성적이 막 나이스가 뭐 불안정해서 다 안 넘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학기별로 과목을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과 코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과목 코드는 학기별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과목을 두 자리로 편성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자리 숫자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한 자리 숫자를 넣으면 나이스가 자동으로 그 앞에 0을 넣어서 두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로 이 학과 코드가 등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에 만약에 학과가 변경되거나 추가 개설된 경우에는 이거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학과 코드 하는 곳에 여기 들어가면 이 학과 코드 관리 재생성이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고 하면 자동으로 추가 개설된 혹은 변경된 과목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 과목이 변동되는 학교들에서는 학과 코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구나를 기억하셨다가 학기 초에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과목 코드는 학기별로 개설한 모든 과목을 등록하실 때 이것도 역시 두 자리로 과목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근데 OMR 카드에다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 OMR 카드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됐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특성화계 고등학교나 특목고 이런 곳에서는 학과별로 과목을 다 과목 코드를 부여하다 보니까 99번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떡하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요거는 정말 어떤 성적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성적 처리, OMR 카드를 읽어드릴 때의 편의성을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코드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 100%로 진행되는 과목
과목들. 예를 들면 그 특성화 교과의 실무 과목은, 그러니까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는 다 수행평가 100%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 단위 수행평가 100% 부여하는 과목 코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과목에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MR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은 과목 코드를 안 줘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과목을 다 해보니까 99개가 넘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OMR 카드 사용 여부를 판단하셔서 OMR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 코드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이제 성적평가 기준 관리, 이거 아마 다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하셨을 텐데요. 이 문항정보표에 들어가려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원은 그냥 가져오기 해가지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쭉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영역명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요 교육부 나이스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성적계 업무가 아니어가지고 그 성적계 업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 선행 작업을 진행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드 부여할 때 이 학과 코드는 일괄로 한번 부여하시면 되고 나중에 학과가 새로 생성되면 2학기에 여기 재생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재생성 눌러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코드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과목 코드를 부여하는데 99번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전문 교과 중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수행 100일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요거 이제 가져오기 말씀드린 건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가져오기 누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거 지금 여기 지금 네 개나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랑 얘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가져오기를 여러 명이 하면 뭐만 바뀌냐면 등록한 사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거 가져오기 한 사람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게 여러 번 들어와요. 그래서 동일 과목에 해당 학년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가는 경우에 누가 가지고 올 건지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이제 누가 가지고 올 건지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만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명은 수정이 불가하다라고 했던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 듣기는 아예 가져오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 요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거를 가져오는 전체 그냥 가져오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지만 여기에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성취기준 코드가 요거였습니다. 1901-01.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는 이 뒤에 01-01-01, 그 뒤에 다시 01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학교에서 만든 성취기준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뭐 전문교과 2, 뭐 전문교과 1 중에 2015 개정 그 성취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뭐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성취기준 코드를 각 학교에서 각자 만들어서 입력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연수 자료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고 돌아올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문교과 2 그렇게 만드실 때에는 엑셀이든 한셀이든 CSV 파일이든 따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한 방법으로 만드셔가지고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된 성취 기준은 수행평가 영역 관리할 때, 그다음에 문항정보표 관리할 때 성취 기준이 등록된 경우에는 삭제하기 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된 성취 기준을 삭제하시려면 이 수행평가 영역 관리랑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성취 기준을 다 지웠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취 기준을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시험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지필평가 고사 관리인 거죠. 요거는 성적 업무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학기 말, 1학기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에 대한 그 고사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고, 학기 말에 반영하는지, 날짜 언젠지, 정렬 순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렬 순서는 그 조회 조건에서 뜨게 만드는 순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렬 순서를 정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쭉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렬 순서를 정해주시면 요 위에 부분이 아니라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조회 조건에서 정렬 순서가 다 적용이 돼서 다른 그냥 교과 선생님들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영역관리 이런 거 들어갔을 때 1차가 먼저 뜨게 할 건지 2차가 먼저 뜨게 할 건지 학기 말이 먼저 뜨게 할 건지를 정렬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일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요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이 시행기간 일자가 설정된 기간 동안의 문항정보표에는 최초 1일, 제일 처음 입력한 한 명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학년 문학을 3명이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 처음 문항정보표 입력한 한 명만 시험이 끝나는 날, 그 시행 일자가 되어 있는 그 일정까지는 그 한 명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이후가 되면 다른 선생님들 접근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OMR 카드를 요 시행일자 전에는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애들이 시험을 안 봤는데 OMR 카드를 업로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요 시행일자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일과 종료일을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 순서 부여하면 이하 메뉴부터 여기 그 설정한 그 이하 메뉴부터 정렬 순서에 따라 조회가 된다. 그 다음에 지필평가 과목관리 이후부터 고사 조회 조건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필평가 과목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성적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을 등록을 해주시고 학기 말에 반영되는 과목은 반영 비율과 과목 만점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이거 교과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글씨가 이 교과 업무 담당 업무가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들 그렇죠. 교과 담당 교사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목별 반영 비율 만점 이거 등록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과목을 조회할 때에는 교과 담당 교사가 편성되어 있어야 과목이 조회가 되고 2차 지필평가만 시행하는 과목은 1차 지필평가에 당연히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죠.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단위로 교과 담당 교사가 여기에서 마지막 강의실 성적을 마감을 누르게 되면 그 마지막 강의실 그게 뭐 꼭 순서대로 뭐 끝반이 11반인데 11반을 먼저 마감 이게 아니라 11번째로 마감하는 그 강의실이 마감이 되면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등록이 되고 성적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조회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나이스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주기 때문에 이 점수를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할 때 사용하는 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그 나이스 화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회하시면 아까 이건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1차 지필평가 언제 할 거야? 2차 지필평가 언제 볼 거야? 이제 이런 거 학기말 반영할 거야? 이런 거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필평가 과목관리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학기말 몇 퍼센트 과목 만점 이거 이제 학교별로 뭐 헷갈리니까 한 명이 다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자기 과목 자기가 해야지 뭐 이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학교별로 그 업무 담당 선생님들께서 맡으셔가지고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평가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어떤 거 있는지, 그다음에
요 반영 비율 몇인지, 그다음에 영역 번호 이것도 그 분명히 평가 계획 작성하실 때 그 어떤 동점자가 발생하면 어떤 순서대로 동점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 분명 규정에 들어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거 확인하시고 거기 순서대로 맞게 그 비중에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거 볼게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가 할 수도 있고 성적이 이제 확인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학기말 반영하는 거 맞는지 일단 반영 비율 맞는지 만점 등록했는지 봐주시면 되고 지필이랑 수행 합하면 당연히 100% 돼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학기말 반영 여부 5로 되어 있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전체 반영 비율 보기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여기도 지금 전체 반영 비율 보기 요 버튼 있잖아요. 요렇게 누르시면 지금 이 국어가 지필 30회, 지필 30회,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반영 비율 다 해서 얘네들 다 합쳤을 때 100%가 맞는지 요거를 지금 맞추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손석희 선생님이 쭉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 영역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기준 등록 여부 활용 방법인데요. 요거는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쓰거나 아니면 체육에서 등급과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 요거를 그 쓰는 내용인데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그 등급 변환이라는 게 생겨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문학 수행 평가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한 학기 동안 60장을 거둘 거예요. 그래서 60장부터 55장까지는 A 1등급, 그다음에 뭐 45장부터 54장까지는 B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때 이 기준 등록 여부를 설정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간을 아예 설정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가 뭐 50m를 뭐 5초 안에 들어오면 100점, 뭐 10초에 들어오면 90점,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기준 등록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모든 교과가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입력 여부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이제 이거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더해져서 한 화면에 보이는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혹은 여기에 입력된 것이 여기랑 여기로 쪼개져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는 이걸로 교과 선생님들이 입력할 거다 하면 이 두 가지 하시면 여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는 우리 학교는 아니야. 우리 학교는 요걸로 그냥 다 할 거야. 그러면 이 아래 지금 색칠되어 있는 요 내용으로만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고사 영역 및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진행된 작업 상태, 그래서 뭐 마감 여부, OX 이런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 가셔서 이렇게 조율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배점 등록됨. 아,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배점 등록됨, 학생 답안 등록됨, 학생 점수 등록됨.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배점 없음, 학생 답안 없음, 학생 점수 등록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마감도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서 이제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거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안 되어 있는 과목들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고 나는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성적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성적 파일을 업로드 하실 텐데 순서대로상 이때 이 성적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
그 리딩하신 답안 파일을 저희가 업로드 하잖아요. 근데 이때 거의 다 성공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뭐를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 학과 코드나 과목 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등록한 값과 불일치하면 파일 이관이 실패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든 아이들이 과목 코드를 다 틀린 거일 테니까 그 과목 코드나 학과 코드를 일괄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업로드하시고 이관하시면 파일 이관이 성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지필평가는 학생 점수 파일을 제외한 정답, 배점, 학생 답안 파일만 올릴 수 있고 수행평가는 정답, 배점, 학생 답안 파일 플러스 학생 점수 파일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필과 수행은 올릴 수 있는 파일의 제한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스가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상고, 그다음에 사고결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요 용어를 안 쓰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 학교에 있는 OMR 카드는 아직 이게 남아 있어서 사고결, 상고로 처리하는데 어떡하지? 카드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나이스에서 사고 결과와 이거는 자동으로 미인정과 인정결로 변경이 되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사고 결과 상고를 쓰신 학교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어차피 변경해서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저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인정결 혹은 인정결 이렇게 우리가 출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학년제일 경우에는 그 기준 학년에 업로드 할 때 기준 학년을 저희 기존에 3세대에서 하던 거랑 동일하게 기준 학년에다가 올릴 때 학년별로 파일을 업로드, 분리해서 업로드한다라는 거고요. 그 정답과 배점 파일을 이관할 때 문항정보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일 이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정보표에 이미 정답과 배점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파일 이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학생 답안 파일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파일 관리인데요. 이 성적 파일 관리에서는 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코드 일괄 수정하실 때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 파일 올리기 요거는 평소에는 쓸 일이 없는 탭이다. 없어도 되는 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했을 때만 사용하는 그 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필요할 때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누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